해시태그 블랙홀 가장자리에서 찍힌 수수께끼의 빛. 소개글. 2024년 11월 12일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HT 메시에 87. 은하 중심의 거대 블랙홀을 관측하던 중 전례 없는 현상을 포착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바로 바깥쪽에서 기이한 빛의 고리가 관측된 것이다. 이 빛은 기존 물리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보였다. 빛이 블랙홀 안쪽으로 들어가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바깥쪽으로 분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빛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였다.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파장대의 빛이 섞여 있었다. 혹시 이것이 블랙홀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는 현상일까? 아니면 다른 차원과의 연결고리일까? 마이너스. 해시태그 파트 1 전례 없는 관측. 안녕하세요. 블랙홀 미스터리의 진행자 박은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이야기는 현대 물리학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관측 장비인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메시에 87.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을 관측하던 중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오류인 줄 알았어요. 이런 현상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셰퍼드 데먼 박사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데먼 박사는 세계 최초로 블랙홀 사진을 촬영한 EHT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어요. 관측된 현상은 정말 기이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즉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 경계선. 바로 바깥쪽에서 강렬한 빛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M87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하는 괴물입니다. 그런 블랙홀 근처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MIT의 블랙홀 물리학자 KT 바우만 교수도 당황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발견은 그녀가 30년간 연구해온 모든 이론과 배치되는 것이었거든요. 해시태그 파트 2 불가능한 빛의 방향. 가장 놀라운 점은 빛의 방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홀 근처에서는 모든 것이 블랙홀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관측된 빛은 정반대 방향으로 분출되고 있었어요. 마치 블랙홀이 무언가를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칠레 아타카마에서 관측에 참여한 천체물리학자 카를로스 모라타 박사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48시간 연속 관측 결과 이 현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빛의 색이었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장 때문에 빛은 적색 편의 현상을 일으켜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관측된 빛은 오히려 청색 편의를 보였거든요. 이것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라인하르트 겐첼 박사의 분석이었어요. 겐첼 박사는 블랙홀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권위자였죠. 빛이 중력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시태그 파트 3 기이한 스펙트럼 분석. 빛의 방향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 빛에는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파장대의 빛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표준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파장들이 검출됐어요. NASA 고더드 우주비행센터의 스펙트럼 분석 전문가 엘리자베스 체인벌스 박사의 보고였습니다. 특히 자외선 영역에서 발견된 파장들은 기존 원소 주기율표의 어떤 원소와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우주의 물질에서 나오는 빛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빛의 패턴이었습니다. 무작위가 아닌 매우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1.618초마다 빛의 세기가 변합니다. 이것은 황금비와 정확히 일치해요. 프랑스 파리 천체물리학 연구소의 장마이너스 피에르 라스카르 박사의 발견이었습니다. 황금비는 자연계에서 자주 발견되는 수학적 비율이지만 블랙홀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정확해요. 뭔가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4 호킹 복사와의 연관성.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호킹 복사와의 연관성이었어요. 스티븐 호킹이 예측한 호킹 복사가 실제로 관측된 것일 수도 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이론 물리학자 말콤 페리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방출하는 복사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호킹 복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빛의 세기가 너무 강했어요. 호킹 복사라면 극도로 미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측된 빛은 은하 전체를 밝힐 정도로 강해요. 또 다른 가설은 정보 역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가 소멸되는지 아니면 보존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었죠. 혹시 블랙홀 내부의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는 과정을 목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후안 말다세나 박사의 흥미로운 가설이었어요. 해시태그 파트 5차원 이동 가설의 등장. 더욱 파격적인 가설도 제시됐습니다. 바로 다차원 우주론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 빛이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끈 이론 전문가 랜드 렌달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렌달 교수는 추가 차원의 존재를 연구하는 세계적 권위자였어요. 우리 3차원 공간 외에 숨겨진 차원들이 있다면 블랙홀은 그 차원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가설에 따르면 관측된 빛은 다른 차원의 우주에서 우리 우주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블랙홀이 일종의 차원 간 포털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은 여전히 추측의 영역이었어요.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측 데이터가 필요했죠. 우리는 지금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해시태그 파트 6 세계 각국의 집중 관측. 이 놀라운 발견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의 천문대들이 즉시 M87 블랙홀 관측에 나섰습니다. 모든 가용한 망원경을 동원해서 이 현상을 확인하고 있어요. 유럽 남방천문대 예스오의 안토니오 페드리니 국장의 발표였습니다. 칠레의 초거대 망원경 ELT를 비롯해 세계 최고 성능의 망원경들이 M87을 향했어요. 일본의 스바루 망원경과 하와이의 케크 망원경도 관측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까지 동원됐어요. 이것은 천문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중 관측입니다. 각 망원경에서 얻은 데이터들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신비한 빛의 고리는 실제로 존재했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48개국 200여 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 연구가 시작됐어요. 한국의 한국천문연구원도 케이브 예낭 구구주 전파 관측망을 이용해 관측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독립적으로 같은 현상을 확인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실제 현상입니다. 해시태그 파트 7 새로운 물리학의 가능성. 관측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기존 물리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반상 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카고 대학교의 이론 물리학자 제임스 하틀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하틀 교수는 양자 중력 이론의 개척자 중 한 명이었어요. 특히 주목받는 것은 홀로그램 원리였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블랙홀 내부의 정보는 실제로는 표면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관측된 빛이 바로 그 홀로그램 정보가 실체화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은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공간과 시간 자체가 불연속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봐요. 블랙홀의 중심에서 시공간이 튕겨나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새로운 이론들은 모두 관측된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었어요. 해시태그 파트 8 미래에 대한 전망. 이번 발견은 천문학과 물리학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인슈타인 이후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킵손 박사의 평가였습니다. 손 박사는 중력파 발견에 기여한 세계적인 중력 물리학자였어요. 현재 여러 후속 관측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사건 지평선 망원경인 NEHT가 완성되면 더욱 정밀한 관측이 가능할 거예요. 10년 안에 이 현상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발견은 블랙홀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 개발의 가능성도 제시했어요. 만약 정말로 다차원 간의 연결이라면 미래에는 블랙홀을 통한 정보 전송이나 에너지 추출도 가능할지 모르거든요.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관측과 이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성급한 결론보다는 차근차근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M87 블랙홀에서 발견된 신비한 빛의 고리. 이것이 정말 다른 차원으로의 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물리 현상일까요?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관측과 연구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류 과학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홀 미스터리의 박은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우주의 무한한 신비에 대한 경이로움을 전해드렸기를 바라요. 이런 경이로운 우주 발견 소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신비한 빛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놀라운 우주의 비밀로 찾아뵐게요. 별빛이 쏟아지는 밤 되세요.